안녕하십니까, 대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진짜 더위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진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요 문헌 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역용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앙이라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해하라. 자, 선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해보시면 알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0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 드렸죠. 골드, 엔화, 금리차, 실업률, 그 다음에 국채 금리와 지수 이렇게 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부 좀 몰지각한 휴먼들이 점집인 줄 알고 언제 폭락하느냐, 언제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얘기해달라,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무슨 기호제 지내냐, 뭐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데, 기본 틀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맞게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저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축 이자가, 예금 이자가 별로 안 나오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실물 금은 얘기한 지가 6년이 넘었는데 성공했어요. 네. 다른 것들은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잡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해서 잡으시고요. 극히 일부지만 조만간 한강 물고기 연합회에서 조만간 연락이 갈 겁니다. 시야가 너무 좁으면요, 완전히 왜곡된 현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비난하고 욕하고 아주 상욕도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조만간 오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엄청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러고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진짜 많이 뜸합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부탁 좀 드리면서, 고려온단 비타민C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올려놨고요. 여기를 통해서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우리나라 폭염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5%죠. 자, 남은 기간 동안에 협상이 잘 돼서 좀 더 많이 좀 낮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세라는 게 웃긴 게, 완전히 엿장수 마음이에요. 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좀 거시기 합니다.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트럼프 휴전 2달 만에 홍해또 위기, 후티 민간 선거에 연일 공격하고 있다. 자, 아무튼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큰 게 있나? 뭐 호주에서 시장 예상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데,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서 동결한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그래서 3주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세는 제가 침체 이슈라고 막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관세를 지금 붙임으로써 미국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미국도 어떻게 된다? 같이 망한다. 결국엔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GDP라고 하는 경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 보세요. 이게 지금 좋은 현상인가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예요. 거기다가 지금 연준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가 이제 서로 맞붙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올리고 미국은 내리고, 거기에 대한 후과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일본 애들 물가 3.5%인데요. 어마무시합니다. 3% 넘은 데가 별로 없어요. 밑에 좀 있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경제는 안 좋고 금리는 진짜 힘들고, 그 다음에 물가도 힘들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계속 간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네, 남아있는 유동성,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그 남아있는 유동성 갖고 장난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제가 장마감 시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상승이 아니라 계속 선물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왈왈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좀 보겠습니다. 혼조세고요. 유럽도 비슷하네요. 이제 거의 이제 고점에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차트도 그렇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고점이 살짝 올랐죠. 비트코인 살짝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도 고점이 살짝 내리는.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만간 어마무시한. 자, 비트코인 누구 따라간다고요? 네, 나스닥 따라갑니다. 나스닥. 다시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스닥 따라가는데 어딨냐? 잠시만요. 요건가요? 네, 요건가요? 요건 아니고요. 네, 요게 나스닥이네요. 나스닥하고 똑같죠, 그림이. 네, 폭락, 네, 급반등, 중간에 살짝, 그 다음에 폭락,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요 밑에 건 뭐냐? IPO 시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에요. 자, 유동성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이때는 비슷했어요. 여기까지. 2021년까지는. 야, 여기도 비슷했네요. 2022년까지. 근데 유동성이 일부 들어오다가 나오고 있는데 얘만 이렇게 껄떡대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뭐가? 나스닥이. 결국엔 나스닥 무너지고 그러면 같이 내려올 걸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저는 코인 시장에 관심도 없지만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중소형주 못 가죠. 80% 폭락, 유동성 확대 축소, 일부 확대 못 가죠. 네,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은행주 한번 볼까요? 은행 KBWB. KBWB는 나스닥에 있는 뱅크 ETF입니다. 쌍봉이죠. 그 다음에 KR이 지역은행 ETF 못 가죠. 그래서 30% 이거 떨어지면 이거 조만간에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채권도 그렇고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형주. 네, 애플 좋은가요? 이게 좋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좋게 보인다 그러면 안과에 가야 됩니다. 가서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간 조작성의 상승. 얘 하나 하고, 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얘 두 개가 3조 달러가 넘다 보니까 지수를 견인을 합니다. 진짜 상승처럼 보여요. 그럼 나머지 볼까요? 자, 애플부터 다시. 애플, 자, 구글, 비슷하죠? 그림들이. 아마존, 네, 메타, 얘는 쌍봉이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자, 소위 메가세븐이라는 애들이 다 헬렐레한데 요 두 놈만 갖고 지금 지수를 받치는 겁니다. 네,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요, 급락을 합니다. 지수가. 지금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는. 나머지 메가세븐은 다 헬렐레 합니다. 잘 보시고요. 부동산도 지금 헬렐레, 울렐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왜? 2008년 서프라임처럼 기간은 좀 차이는 있지만 하락, 반등, 이거 지금 남은 거예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큰 거 하나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침체의 신호탄은 부동산 아니면 지역은행,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은 지금 재작년 10월부터 엄청난 박스권이죠.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하단이 정해져 있어요. 108, 30년물이죠. 상단이 정해졌습니다. 127.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얘가 127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 140까지는 갈 것이다. 예상하는 거죠. 금리를 내리니까. 10년물도 비슷합니다. 그쵸? 얘는 2023년 10월부터 하단이 정해져 있죠. 107. 상단도 정해졌습니다. 115.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올라온다라면, 올라온다라면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자, 10년물이죠. 4.4%까지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3개월물은 4.3 보이시나요? 네, 4.3. 자, 금리 내리면 내려오겠죠, 여기. 네. 그 다음에 2년물. 자, 2년물은 2023년 10월부터, 10월부터 고점이 낮아지면서 점점점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거죠. 내려오니까. 단기적으로 3.2%까지는 내려오겠다. 앞으로 0.7% 내려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내려올 때 문제가 있어요. 자, 내려오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요 상황. 자, 내려오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요 상황들. 이게 뭐죠? 이때가 금융위기. 이때가 닷컴 버블. 이때가 대부조합 사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지금 2년물 금리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긴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3.2%, 목표는 한 2% 정도까지.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한 2%대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점, 고점, 되돌림, 2%.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 그러면 위기가 터진 건데 잘 보시고요. 5년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년물 4.9%. 문제가 이건데 연준뿐만 아니라 지금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높으면 안 좋겠죠.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어떻게든지 내릴 생각을 할 겁니다. 4.95 상당히 높죠. 자, 그 다음에 금리 차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늘 말씀을 드렸듯이 역전 기간이 764일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영선 근처에 있고요. 자, 10년하고 그 다음에 2년을 보면 얘는 0.5%까지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30년과 5년. 네, 오전에는 일봉, 저녁에는 월봉, 주봉. 자, 올라올 때 문제 생기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그런데 역대급으로 역전 기간이 길었다. 누구 때문에? 파월, 옐런, 바이든.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리스크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때가 위기가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년과 3개월물의 방향은 실업률의 방향과 같고요. 실업률도 올라가고 10년과 3개월물도 올라가고 또 뭐 올라갈까요? 금도 올라갑니다. 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공황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매일매일 얘기하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준비를 뭐 해야 돼요? 근데 현금, 실물 금은 호주 달러 약세. 자, 달러의 주봉인데요. 네. 자, 취임 이후로 계속 약세가 됐죠. 관세 정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약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갈 건데 제가 예상을 해보면 자, 일단 2011년부터의 추세에 지금 딱 부딪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내려올까 여부. 자, 그러면 여기 저점과 2008년의 저점과 여기 2022년의 고점 달러. 그래서 되돌림을 봤더니 87까지가 나와요. 자, 이거는 신뢰할 만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 추세에 딱 걸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려오니까 요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로 가면서 다른 나라 환율들이 강세로 가요. 특히 유로 강세. 자, 그럼 유로가 강세로 가면 유럽은 망합니다. 진짜로. 거기다음에 위안화도 강세로 가요. 이것도 망하는 거죠. 중국.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강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물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물가가 올라가면 얘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주봉이고요. 자, 월봉을 좀 보시면 자, 그래서 월봉이 지금 7월달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해갖고 미국 금리와 방파제 애들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 자, 일시적으로 1년 동안은 강력하게 내려갑니다. 연합 강세. 그러다가 자, 일본은행이 뭘 했죠?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기인지 투자인지 했는데, 예, 약간 이상한 나라의 은행이죠.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디폴트가 생긴다. 그러니까 은행이 쉽게 말하면 망하는 거죠.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강세, 약세, 막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전 세계 자산시장은 폭락합니다. 작살나는 거죠. 그 트리거가 작년 7월에 잠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반동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뭐로 준비한다? 금으로 준비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금으로 준비하는 자만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보세요. 여기가 1월이거든요. 쭉 내려오죠. 지금 이제 앞으로 기고 있는데 금 똑같아요. 1월이거든요. 쭉 올라가죠. 옆으로 기고 있죠. 엔화하고 금은 반대다. 자, 그러면 엔화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로 가고 달러 약세로 가면 금은 폭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동 공식입니다. 공식. 예. 여기에 뭐 주식이나 이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금이 뭐 대폭적인 조정이 온다. 온갖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팔아먹기도 조금 팔아먹고는 있지만, 아직 매수세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표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언제 시작했냐? 작년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제 상승 초입이다. 좀 지금 현재 좀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험 차원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 몇 달 이렇게 안정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종로상가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서 한돈 샀는데 한 56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지금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미리미리 조금씩 잘 쟁여두면 좋으실 것 같다. 힘들지만 해놓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금이 비싸졌어. 막 5,000달러, 막 6,000달러. 지금 현 위치에서 더블 갔어. 그러면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한 돈에. 그러면 은을 눈을 돌리세요. 근데 은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조만간 폭등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지션 잡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조만간 40달러 돌파액이 나오고요. 조만간 50달러 돌파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만만치가 않다.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엄청난 변동성 주의하시자. 그 다음에 저는 요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금과 특히 은에 대한 매도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다 말씀드려 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유가도 심상치 않네요. 그죠? 67달러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몇 번째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이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쇼를 한번 했죠. 자, 얘가 만약에 돌파하면요. 73달러, 75달러 올라가면요. 그때는 달나라 간다. 자산시장이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 2000입니다. 여기 고점이죠. 쌍봉이고요. 주봉입니다. 쌍봉 내려왔다가 반동 주고 지금 내려올 준비 확실하게 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그러면 결국엔 큰 쌍봉을 그리고 내려온다. 한 1100선까지. 그 다음에 다우 보시면 다우는 고점 3봉이네요. 그죠? 거의 똑같은 고점이죠. 고점이 비슷하다. 그런데 고점이 낮아졌다. 이걸 뭐라 그래요? 다이버전스입니다. 곧 폭락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한 두세 달 동안. 그런데 문제는 여기 파란 선 이게 뭐냐면 200주 선인데요. 3600 36,600 여기 이제 붕괴되면 끝나는 거예요. 위기가 터지는 거죠. 이런 위기, 요런 위기가 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패턴이 딱 떴네요. 슈팅 스타, 아니면 이브닝 스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다이버전스 무시무시하게 생긴 겁니다. 빅스 튀는지 한번 보시고, S&P 500 주봉입니다. 똑같아요.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네요. 이거의 다이버전스. 그래서 조만간 무시무시한 폭락이 진행이 될 것이다. 설마라고 보지 마시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자, 고점이 여기죠? 올라왔죠?
고점이 여기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이런 폭락이 나온 겁니다. 이게 대략 한 25% 빠진 건데요. 지금 요 상황과 요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딱 봤을 때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특히 S&P 500 주봉에서의 4,774포인트 요게 붕괴가 되면 그때는 늦죠. 그래서 여기서 요 흐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요 흐름대로 자 여기가 이제 고점이 언제냐면 1월 달이었거든요. 여기 저점이 얼마냐면 10월 달이에요. 약 10개월 동안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7월 달이니까 7월 달에서 10개월이니까 내년 상반기 폭락을 하는데 마지막 파이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16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될 것이다. 철저히 대비하자. 어마무시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자, 나스닥도 주봉에서 고점이 증가했고요. 고점이 똑같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똑같은데 약간 약한 다이버전스?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엔딩 다이고널 대각 파동인데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파동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얘기를 했더니 뭐 소설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서 제대로 파동 공부를 좀 하고 제게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요 추세 보이시죠? 저점을 이용했을 때 요거 톡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저 여기가 점집이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했는데 언제 폭락하는데 폭락했었잖아요. 반동 세게 들어왔고 다 맞췄는데 그걸 갖고 와서 뭐 기우제 좋죠. 기우제는 좋은 거 지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골든 크로스 났는데 계속 가느냐? 못 가요 이번에는. 돈이 없어요. 시중에 유동성. 그래서 지금 7월 3일 날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3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틀 더 보시고요. 뭐 돌파해도 여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특히 월봉에서 보시면 이런 상황이 있다. 오버슈팅이다. 다이버전스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3년의 되돌림은 14,000, 11,000, 9,000까지 될 것이다. 근데 버피 지표에 따르면 대략 5,000까지 내려간다. 생각해도 살벌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각도론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각도 그대로 내려온 각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대략 2027년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죠. 금이냐 아니면 나스닥이냐.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파란 선 차트가 나스닥, 이게 금입니다. 같이 왔어요. 이번에는 금하고 나스닥이. 자, 그러면 어떤 게 오른지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이거는 엇박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변곡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잘 보셔야 되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한 실물 금은 소량씩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챙기시면서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